안녕하세요. 무아바 이현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3기 신도시의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분들은 이걸 분석을 할 때 입지나 교통, 학군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다릅니다.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선행돼야 될 거는 그 시기에 그 지역이 속해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일종의 사이클이죠. 사이클. 근데 3기 신도시가 분양하는 시점이 2023년도쯤이죠. 그때의 서울 수도권의 시장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예측하는 시장은요, 떨어지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 3기 신도시는 어떻게 될 거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이해하시려면요, 기존에 있던 신도시들을 분석을 해보면 돼요. 기존에 있던 신도시들. 성공한 신도시가 있고 실패한 신도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공한 신도시 대표적으로 꼽자면 어디죠? 광교가 있을 테고 위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산도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어디죠? 동탄도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 대부분 다 가격들이 엄청 많이 뛰었어요. 물론 이제 옛날 신도시들은 일단 제끼겠습니다. 가장 근처에 있는 최근에 일어났던 신도시들을 제가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한 신도시들이 있죠. 실패한 신도시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파주, 운정, 그 다음에 검단,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디죠? 송도. 근데 지금 성공한 신도시와 실패한 신도시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게 뭐냐? 뭐 입지는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입지를 갖고 막 얘기를 하는데 멀리 있는 것도 성공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신도시들도 성공한 데들이 있어요. 많아요. 이 입지 갖고만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기예요. 시기. 그 분양하는 시기. 성공한 데들의 특징을 보면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 시장이 바닥권일 때 시작을 했습니다. 가격이 저렴할 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실패한 신도시들 같은 경우는 꼭지점, 거의 꼭지점 상태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파주, 운정하고 검단, 여기가 한참 이제 노무현 정부 막 올라갈 때, 그때 막 이제 했던 것들이잖아요. 올라가는 걸 좀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서. 송도도 그렇습니다. 중간쯤에서 시작했죠. 송도는 중간쯤에서 분위기를 딱 타다가 꺾여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신도시는 앞으로 지어야 될 물량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게 분위기를 타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냥 그 공급량에 묻혀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공급량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희한하게 바닥권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분위기를 타고 먼저 분양했던 게 프리미엄이 붙고, 그 다음 분양하는 거는 먼저 했던 것보다 더 비싸게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상호작용이 일어나죠. 먼저 분양했던 게 분양이 완판이 되고 싸죠. 그리고 사실 입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분양하니까 안 좋은 자리에다 지을 수는 없어요. 처음 할 때는 다들 두려움에 떨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형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입지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죠. 얘가 이제 이래저래 해서 분양이 다 됐어요. 분양이 다 되면 그 다음 분양하는 것들은 얘보다 반드시 분양가가 비쌉니다. 그리고 입지도 좀 떨어져요. 입지가 좋으면 분양가는 더 비싸지.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기존에 분양을 다 했던 물건이 얘는 나보다 입지도 안 좋고 그런데 더 비싸네? 그럼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뭐죠? 얘는 이 가격보다 높아지겠구나 하는 기대 심리가 생기죠. 그래서 얘가 피가 붙습니다. 먼저 했던 게. 그럼 그 다음 했던 게 또 앞에 피 붙는 것 때문에 얘도 뭐 비싸지만 제가 피 붙으니까 얘도 그 정도까지는 가겠네. 그러면서 얘도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쇄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분위기를 쭉 타면서 피 붙고 피가 많이 붙고 그 다음에 비싸게 분양하고 얘도 피가 붙고 그 다음에 또 비싸게 분양하고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분위기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바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서 시작해서 분위기를 쭉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분위기가 되면 사람들은 그 분위기에 이제 몰입이 되죠. 그래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꼭대기에서 한 것들이 있죠. 꼭대기에서 한 것들은 처음 분양하는 것들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성공하고 피도 붙는 과정이 생기죠. 생기는데 전체 시장이 꺾여버립니다. 그럼 얘도 버틸 수가 없어요. 못 버팁니다.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 얘가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미분양이 생겨버려요. 미분양. 안 팔리는 게.
그리고 신도시의 특징이 뭐냐? 계속 공급해야 되죠. 얘가 안 팔린다고 해서 다른 주변에 있는 현장, 다른 건설사들이 분양을 안 하냐? 아니죠.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되니까 얘가 미분양이 생겼으면 다음 현장도 미분양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누적이 됩니다. 누가 사겠어요? 안 사죠. 안 사는 겁니다. 안 사면 끝이에요. 이런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입지?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입지가 안 좋은데 싸게 팔면 되잖아요.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드릴 때 이럽니다. 무덤 옆이라서 안 좋다. 무덤 옆에 있는데 평당 100만 원에 팔을게. 그럼 안 팔릴까요? 팔리죠. 네. 그때 당시에 그 가격,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꼭지점에서 파는 거는 가격도 비싸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피가 붙을까 말까 막 하고 있는데 다른 주변 시장들이 막 꺾이고 있어요. 그럼 얘도 미분양이 생기고 안 팔립니다. 프리미엄 절대 안 붙어. 그러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 도시 전체가 하락이 되죠.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분양을 어쩔 수 없이 하는 현장도 있지만 이제 절대 안 되겠다 싶어서 안 하는 현장도 생기죠. 빈 땅들이. 도시가 계속 분양을 해야 신도시가 완성이 되잖아요. 기반 시설들이 다 들어오고. 근데 아파트가 분양을 하다 멈춰버리면 기반 시설들도 안 들어옵니다. 아니 아파트가 별로 안 들어와 있는데 상가가 들어오겠어요? 상가도 별로 안 들어와. 그러니까 도시가 휑해지는 거죠. 중간에 하락을 맞으면 도시가, 신도시가 휑해지는 거예요. 하나 둘씩 막 차곡차곡 쌓여요. 이게 쌓아가야 되는데 중간에 멈춰버리는 현장들이 생기죠. 빈 땅들이 막 생깁니다. 그 도시가 어떤 분위기 활발한 도시가 되겠어요? 뭔가 침체된 도시가 되죠. 그러니까 살아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시들은 문제가 뭐냐면 다른 지역들이 이제 막 살아날 때 얘는 계속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살아납니다. 나중에. 그 에너지를 이제 복구하는 데 쓰는 거죠. 남들은 이제 올리는 데 쓰는 에너지를 여기는 이제 복구하는 데 써야 되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3기 신도시가 어느 시점인지, 이게 하락하든 안 하든 문제는 뭐냐면 꼭대기라는 거죠. 꼭대기. 지금 상승 일로를 걸어왔잖아요. 서울 수도권이. 그럼 이제 거의 꼭대기예요. 거의 꼭대기. 꼭대기에서 분양하는 것들 반드시 미분양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얘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도 많아요. 부동산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 부동산에서는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냐?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입지, 교통 이런 거 그 다음 문제입니다. 사이클이 올라가는 시기에 이 지역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확신이 되면 여기에서 이제 입지를 그러면 이 지역이 전체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입지상으로 얘가 조금 더 좋으니까 얘가 더 많이 올라가겠네. 이거여야지. 하락하고 있는데 입지가 좋다고 해서 올라간다? 절대 안 됩니다. 하락하고 있으면 입지 좋은 것도 떨어져요. 지금 강남 해도 옛날에 떨어질 때 강남도 떨어졌어요. 지금은 절대 안 떨어질 것 같죠? 떨어집니다. 입지, 그건 2순위예요. 2순위, 3순위로 밀리는 겁니다. 1순위가 뭐냐? 사이클이에요. 그 지역의 분위기. 가장 중요합니다. 3기 신도시는 거의 꼭대기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하고 상황이 너무 비슷하죠. 너무 비슷해요. 이때 신도시 시작했던 게 뭐예요? 검단하고 운정이에요. 아십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하는 신도시, 3기 신도시, 꼭대기.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막아지는 거예요. 꼭대기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하락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 얘네들은 반드시 미분양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강남이 가깝고 좀 더 서울에 가깝다 해서 다른 신도시보다 좋을 거다라고 예상하시면 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시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시기상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서울 수도권은 상승을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거의 이제 꼭지점에 다다랐습니다. 이 3기 신도시가 분양할 때쯤이면 완전 꼭지점에 이르거나 아니면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 신도시가 완성이 되려면 최소한 7, 8년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이 하락을 겪게 돼서 이 신도시는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다른 전문가들하고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선택해서 그냥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제 얘기가 옳다 생각하시면 잘 받아들여서 그거에 맞게 적절한 투자를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 하시면 다른 전문가들 말 듣고 그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다만 저는 이제 제 입장, 제 논리, 제 이론에 입각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켜 드리는 것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신도시에 대해서, 특히 3기 신도시의 전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